순화시키기 위해서 뭐지? 고음이라는 것은 고음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 앞서서는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이제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죠. 자, 224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독 신청의 예외예요. 자, 단독 신청의 예외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성질상. 그래서 뭐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라든지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단독 신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이죠. 만약에 원래 이제 뭐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니까 이것은 성질상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방이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소를 제기해서 소제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협조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서가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을이 이제요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 을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라고 해서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라고 했는데 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갑이 이제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양가의 1번에 이런 판결에 의한 등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의 보시면은 자, 판결.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판결에 의해서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판결의 요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행 판결. 등기를 이행하라라는 등기와 관련된 이전 등기 청구권, 뭐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이전 등기,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만이 어떻습니까? 그 등기와 관련된 등기 이행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행 판결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이제 등기와 관련된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줄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형성 판결. 공유물을 요렇게 세 있는 이제 공유물이 있었을 때요. 갑을 병이 세 사람이서 공유하게 되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서요. 이것은 갑의 것, 이것은 을의 것, 이것은 병의 것.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부에는 이제 공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갑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병이 단독 소유 해가지고 권리관계가 병동을 시켜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만 예외적으로요. 이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제 갑이나 을이나 병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공유물이 이렇게 분할되면 각각 분할받은 사람,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갑이고 을병이 피고였으면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 그 소속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는 피고를 불문하고 모두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판결은 어떻습니까?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된다는 거죠.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된다.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이 사람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또 갑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 판결이 된다는 거죠. 확정 판결. 자,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 판결은 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요.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해요. 확정 판결. 자, 우리가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판결 정본이 있습니다. 판결 정본이. 판결 정본이 있는데 그 판결 정본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요.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죠. 플러스에서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 정본을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하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본.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된다. 즉 확정 판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확정이 되면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 떼달라면 확정증명서를 떼줍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증명서를 떼주질 않겠죠. 그래서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정본 플러스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이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는 어떤 뭐 송달증명서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확정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 정본이 확정됐다, 송달됐다는 송달 증명서 이런 걸 가져와서는 안 되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억 보시면은 확정 판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그냥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또 이건 가처분 결정,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결정에서 등기를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하는 거죠. 유일하게요. 확정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은 이것만 이제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이랄지 뭐 가집행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는데 유일하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오른쪽에 디귿 보시면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은 확정 판결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요. 우리는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 확정되기 전에는요.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권원,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만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이렇게 집행력 있는 판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확정 판결 정본이 바로 어떤 집행력 있는 판결이 되겠죠. 집행력 있는.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확정이 되는 이제 판결서를 집행력 있는 판결서죠. 그러면 이렇게 집행력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끝까지 당사자가 다투어서 싸우면은 결국 판결로 이제 그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까지 싸우기 전에 어떻습니까? 일방에서요. 내가 졌다라고 기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청구를 했던 사람이 내가 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청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청구를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졌다라고 하면 청구 포기를 합니다.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요. 굳이 판결 갈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조서만 작성합니다. 판결서를 쓸 때는요. 이 사람이 끝까지 다투었기 때문에 판결서를 쓸 때는 네가 왜 졌는지, 이 사람이 왜 이겼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청구를 했던 사람이 청구를 바로 포기해버리면 이유 쓸 필요 없죠. 내가 기권을 해버렸으니까요. 왜 졌는지 이유를 쓸 필요 없죠. 또 청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졌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유를 쓸 필요 없죠. 이유를 써가지고 판결서를 쓸 필요 없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라든지 화해조서, 청구 인락조서,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는 포기조서 이런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런 조서는 내가 졌다라고 하고 다시 항소하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 조서가 작성되면요. 이 조서는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렇게 조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조서 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로도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리을 보시면 공증인 작성의 공정준서.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서가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요. 공증은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주는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정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판사가 이 사람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냥 법무사가 이 사람이 권리가 있네라는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공정 증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확정 판결 정보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미음 보시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요. 이게 받았으면은 이제 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단독 신청인데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니은 보시면 패소한 자는요.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위에서도 신청을 못하고요. 패소한 자는 신청을 못하고 오로지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승소라고 아직 단독으로 신청하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상속이 이제 A가 있으면은 그럼 A라는 사람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의리 승소 판결문이 있으니까 이 판결문하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다라는 걸 증명해서 자기 앞으로 바로 등기하면 됩니다. 사망한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야 되겠죠. 사망한 자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에서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제 승소 판결의 변론 종결 후라는 것은 그냥 판결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내가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각자가 이제 단독으로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4번하고 5번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뭐 채권자 대위소송, 채권자 취소소송까지는 우리가 시험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넘기시면 반가로 4번에서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쓰는데요. 자, 보죠. 만약에 결국요 이제 그러니까 동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등기 원인을 적고요. 그 원인 일자로 또 적게 되겠죠. 매매 일자,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됩니다. 자, 이때 등기 원인과 그 원인 일자, 매매 일자,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는 뭘 쓰느냐죠. 여기다 항상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 이때는 뭘 쓰느냐 이거죠. 자, 을이 갑을 상대로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지만 이것은 공동 신청을 안 해주니까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을 앞으로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등기 원칙이 이렇게 있죠. 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그 매매죠. 요걸 적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문에 나와 있는 그 매매, 등기 원이죠. 이것을 적습니다. 자, 등기 원인을 매매를 적었으니까요. 이때 등기 원인일자도 매매한 날짜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 원인은 바로 매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매매. 그리고 그 연원리는 매매한 날짜 이것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일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매매 그다음에 매매한 날짜를 적게 돼요. 그러나 니은은 이제 예외인데요. 예외가 좀 어려운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말소 등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외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말소 등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도요. 이런 거죠. 말소 등기도.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예요.
원인 무효 등기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자, 이 등기를 말소할 때 어떻습니까? 말소할 때 그러면은 3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 2번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라는 거죠. 2번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소 등기인데요. 자, 말소 등기도 어떻습니까? 갑 혼자 와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릴 수는 없죠.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을이 말소 등기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등기를 말소하라. 이것도 등기 이행이죠. 말소하는 등기를 하여라. 절차에 협조하여라. 등기와 관련된 이제 이행 판결인 거죠. 이행 판결.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갑이 단독으로 이제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또 여기도 이제 말소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 이때 뭘 적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없기 때문에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은 뭘 적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에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요. 등기 원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소 등기에서는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만 나올 테니까요. 말소하라고. 자, 이럴 때는 등기 원인은요. 결국 말소되는 원인은 뭡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확정 판결. 확정 판결에서 말소가 되고요. 그럼 판시점 판결은 말소됩니다. 그러면은 말소되는 원인은 확정 판결이다.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를 적을 텐데 원인일자는 뭘 적느냐? 판결 확정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말소가 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판결 선고일을 적습니다. 선고일.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판결이 선고가 되고 일정한 기간 안에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와서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을 적지만은 그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일자는요. 선고일을 적습니다. 이때 선고가 그러니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을 적습니다. 선고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요, 연월일은요, 판결 선고일을 적는데 선고일 밑에다가요,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는데 이거 송달일 이렇게 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송달일. 이 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일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나면요 판결서를 송달을 해줍니다. 송달을. 송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송달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거 판결서를요 다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라고요. 이게 송달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송달이라는 것은 어제 될 수도 있고 오늘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이는 전혀 등기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독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본을 해서요.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송달 증명서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다 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달 나오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성 판결 밑에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했을 때요. 공유물 분할 판결하게 되면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할 때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적고 연월도 적을 텐데 그러면 등기 원인은요. 결국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이렇게 씁니다. 공유물 분할. 그리고 공유물 분할이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확정된 때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여쭤보죠. 자, 등기 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이게 공유물 분할. 라고 이제 아래 있으면은 그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공유물 분할을 말합니다. 이걸 기재하고요.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그 연월일은 확정 판결, 그 판결 확정일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판결 확정일. 좀 이렇게 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일 이렇게 적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이조선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밑에 제공 정보 있는데 이 제공 정보는요. 우리가 첨부 정보할 때 다시 나오는 거죠. 신청 정보, 첨부할 정보할 때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을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할 내용인데요. 그걸 다시 앞에서 이제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있어서요. 등기필 정보는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요. 갑이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 신청의 경우는 등기표 정보를 갑의 것을 제공하고요. 을이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이 사람 등기표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유일하게 단독 신청 중에서도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뒤에서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나오는데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공동 신청의 경우는 그냥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그 판결 정보과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 즉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하고요. 요것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리을 보시면요. 밑에 이제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는 어떻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뒤에서 나오는 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거민을 받도록 하는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에도 거민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거민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3번 보시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허가서를 제공하지만은 판결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니은 보시면요. 제3자의 허가서라고 했을 때 이 제3자가 행정관청인 경우에요.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판결,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은 따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서랄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정보 이런 것들이죠. 이건 행정관청의 허가서이기 때문에요. 판결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는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4번 보시면 이제 첨부 정보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도요. 공동신청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은 이해관계 있는 승낙서는 따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 판결서는 갑과 을 사이의 판결서이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병에 대해서 판결이 난 건 아니에요. 병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이 갑과 을 사이에 판결만 난 것이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승낙서는 따로 또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첨부 정보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첨부 정보들은 그대로 제공되고 그냥 공동 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주소 증명 정보 해가지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을을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을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주소 증명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이 될 텐데 이 주민등록번호는요.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등기부에 기록할 때 이때만 기록하면 이 사람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의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 명의를 낼 때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져오면 되고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가져올 필요가 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그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요. 을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요. 판결에 단독 신청할 때는 그 판결문에 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갑이 을한테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판결문에는요. 갑의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겼기 때문에요. 그 판결문에요. 등기 의무자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판결에 단독 신청할 때는 을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져가면 되지 갑 것을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요.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갑의 주소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서울로 주소가 나오는데요. 소송을 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미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부산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판결문에는 부산으로 나오고요. 등기부는 서울로 나오면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갑이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간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야 되지만은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때는 가져올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나타나 있는 주소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소가 틀리면은 이때는 또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등기 권리자 것만 가져도 돼요. 원래는 등기 의무자 것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니은 보시면은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따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경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또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양가를 2번 보시면은 원래는 공동 신청이지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고 양가로 2번부터는요. 성질상 당연히 단독으로밖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3번부터 해서 쭉 하시면 넘기시면요. 오른쪽에 230페이지까지 해서 10번째 가처분까지 해가지고요. 단독을 하는 경우들이 나오죠. 자,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요. 그 표가 하나 있죠? 230페이지 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요런 내용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뒤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라 뒤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도요. 우리가 수업이 이제 끝까지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하고 이게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경우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끝난 다음에 우리 뒤에서 배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자,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즉 등기부에 등장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한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다시 전매를 하게 되면은 이때 3자 합의가 없어가지고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면은 결국 병이라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갑에게서 을로 등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을로의 등기는 누가 신청합니까? 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신청하는 거죠. 병이. 그래서 등기 권리자도 아닌 사람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위하는 경우. 자, 이것 이외에도요. 230페이지 보시면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승계. 자, 요런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 사망. 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상속인 A,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소유하게 되겠죠. 상속인이. 자, 그러면 을은 매매를 통해서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전등기 청구가 있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그 상속인에게 이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갑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을이 A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제 A가 을에 대해서 이제 이전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A와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 신청.
자, 그러면은 공동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때 일단 A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A가 을한테 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죠. 생략하고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습니까? 을로의 이전 등기는요, 갑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신청한 겁니까? A가 신청하는 거죠. A가 신청.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등기 원인이 있고 그 이후에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을 때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면은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아닌 상속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등기 권리자인 을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을이. 자, 두 사람이 매매를 한 이후에 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을에 대한 상속인 이제 B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럼 이때 현재는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B가 갑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겠죠. B가 갑에 대해서. 상속이니까 권리를 이제 승계받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B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과정이요. 매매는 을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느냐. 자,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이제 권리 변동은 이렇게 많지만은 을은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을 앞으로 할 수 없고 그냥 바로 B 앞으로 이때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갑과 B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B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도 상속 등기는 생략하고요. 직접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과 B가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B로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신청에 의해서 을에게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절차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하고요.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도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요. 직접 상속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상속 등기 생략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해 가지고요. 1번 보시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 원인이란 매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매매를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그 포괄 승계, 이제 B가 신청하는 거죠. 여기서도 A가 신청하고요. 그 상속인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신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해서 2번 보시면은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과의 매매 등의 원인회의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 3, 4, 5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7번을 보죠. 7번을. 7번을 보면요. 그러면은 등기 신청은 이제 요게 중요한 것인데 등기 신청은 A와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지만은 갑에게서 직접 을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요. 자, 등기 권리자라는 애는요. 신청서에는 어떻습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로 적겠죠. 이 사람은 신청할 수 있지 갑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청서에는요.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서에는 어떻습니까? 신청서에는 이제 A의 이름을 적습니다. 갑의 이름을 적으면 안 되죠. 사망자는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는 어떻습니까? 갑이 되겠죠. 그러면은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와 등기 의무자가요. 불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원래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7에 있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이게 신청 정보죠.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 관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요. 상속에 따른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유증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자, 먼저 두 개를 보시면 상속에 따른 등기는 이것은 단순하게 상속 등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지 않고요. 갑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A가 갑을 상대로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런 상속 등기는요. 그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요. 의리 단독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상속에 따른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고 상속이 단독 신청합니다. 단순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거죠.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한 다음에 사망해 가서 상속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요.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은 밑에는 등기 원인은 뭘 적습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그러니까 A에서 을에게로 갑이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매를 적겠죠. 매매. 여기서 등기 원인은 매매를 적어야 되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과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니까요. 동동 신청이니까 갑이 가지고 있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유증과 비슷하죠. 유증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요. 을과 유증을 했습니다. 갑이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유증을. 자, 유증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유증에서 뒤에서 공부를 했죠. 유증하고 사망하게 되면요. 그럼 결국 이 등기는 누가 해줍니까? 포괄 유증이든 특별 유증이든 상관없이 그 상속이나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과 공동 신청에 의해서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그러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비슷하죠. 매매를 하고 사망했다. 유증하고 사망했다. 이랬을 때 등기 형식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맨 왼쪽에는 상속 등기는요. 그냥 갑이 사망해서 A가 그냥 상속 등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넘기시면 이렇게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양가로 2번 보시면 대위 등기라는 게 있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이 을알과 매매를 하고요. 을이 병과 다시 전매를 하게 되면은 이때 삼자합의가 있으면 갑에게서 병 앞으로 직접 이전되게 될 텐데 을이 등기 절차에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병은 을을 대위에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따라서 병의 신청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대위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은 제3자에서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신청해서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를 대위해서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 대위는 우리가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반가로 2번 보시면은요. 반가로 2번 보시면 건물 멸실 등기 이것도 우리가 멸실 등기에서 했던 거죠. 건물이 멸실이 되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멸실이 됐어요.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즉 대지 소유자가 을을 대위해 가지고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건물 표시 등기 또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대위 신청 이것은 우리가 구분 건물 할 때 잠깐 이제 했던 것인데요.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구분 건물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게 5층짜리 구분 건물인데 자, 다들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꼭대기층에 있는 5층 사람들만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한동 건물 표제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5층 건물로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4층밖에 안 되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5층 건물도 어떻습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표시에 관한 등기도 이 사람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이제 대위 신청하게 되는 거죠. 대위 신청. 자, 이것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요, 한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자의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그 표시에 관한 등기에 동시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이 사람들을 대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가지고 밑에 줄에 있죠.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는 없고 표시만 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4는 넘어가시고 반가로 5번 보시면 우리가 신탁 등기 시간에 잠깐 했던 거죠. 신탁 등기는 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그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위 신청들이 또 우리가 뒤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니까 뒤에서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또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갑과 을이 직접 등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뭐 법무사 P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이 법무사가 어떻습니까?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2번 보시면 대리는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가능하고요. 4번 보시면요, 이렇게 만약에 쌍방에 의해서 위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쌍방에서 중단하라고 했을 때만 중단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만의 중단 요청해서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이 밑에 4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쌍방 대리인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중지 또는 해제 요청이 왔을 때만 중단,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넘기시면 대리인 자격과 관련돼서요. 방문 신청, 신청 방법이 우리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는데 이 방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만 업으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자 신청은 이렇게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들이만 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신청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다. 자, 양가로 3번은요. 대리권이 흠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없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돼버렸어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한테 대리권 없는 사람에서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요.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에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다라면 이것은 또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이제 유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도 또 우리가 뒤에 각하 시간에 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테마로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죠. 신청주의, 신청자격.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서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되는데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 정보들 저것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